그렇죠? 이게 원인이 돼서 사회가 원인이 돼서 개인이라고 하는 특성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개인이 무슨 변수가 되는 게라 개인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야. 근데 명목론은 누가 메인이 되는 거야? 개인이 어디 영향을 주는 거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론은 누가 독립변수가 돼야 돼? 개인 독립변수고 사회가 종속변수. 그 네 가지 의미 알겠어요? 주요 표현? 그것만 보면 절대 안 틀려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 겁니다. 아,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면 돼. 오케이? 패스합니다. 넘겨요. 사회 구조가 나와요. 사회 구조하게 되면 의미와 특징 및 기능 이렇게 나와서 사회 구조의 의미와 특징 및 기능 나왔는데 공부하지 마십시오. 수능에 출제 안 되니까. 그 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회 구조의 의미와 특징, 기능은 나오진 않아. 내신에서는 낼 수는 있어요. 내신을 내는 건 저기 이따가 주는 문제 속에서 사회 구조 특징 하나 나왔거든. 그 정도만 내신에서 공부 안 주는 문제로 적어가면 돼. 수능에서 사회 구조의 특징 낼 수가 없어요. 요 7장에서 나오는 것도 두 가지 얘기했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계,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이고. 요것만 나온다. 오케이? 자, 그 옆에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나왔는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지 마세요. 기능론, 상상론 볼 필요 없습니다. 뒤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봐야 될 것 자체가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이게 100%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출제 유형만 익히고 난이도 조정하는 표현만 잘 기억하게 되면은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점검이 끝납니다. 일단 일탈 행위론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일탈 행위를 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둘로 나뉘어지는데 거시적 관점은 뭐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거시적 관점은 오로지 기능론만 거시적 관점이에요. 절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갈등론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기능론만 생각하면 돼요. 오로지 기능론만 생각하면 됩니다.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데 상상론이 미시적 관점인데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아노미론이 나오는데 뒤르켄과 머튼의 아노미 사람을 구분해 놓고 상상론에서는 차별적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그러니까 이론이 4개밖에 없어. 디르켐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 차별적 교제 이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낙인 이론.
이 중에서 시험에는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암호미론 중에서 하나, 뒤르킴과 머튼 중에 하나, 그다음에 차교론, 낙인이론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문제 중에서 차교론이다, 낙인론이다, 머튼과 뒤르킴의 암호 중에서 뭐다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A, B, C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A, B, C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 특징을 갖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갑니까? 무슨 말인지? 절대로 사회문화에서는 뭐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A, B, C가 주어지면 단 A, B, C는 뭐 중에 하나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A, B, C를 찾아야 돼요. 아까 사회집단도 A, B, C 찾아야 되는 거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 작업만 열심히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기능론적 관점은 일탈의 원인이 뭐냐? 일탈의 원인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일탈의 원인이다 이 뜻이에요. 기능적 관점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 관리를 잘해야지 나. 이가 지금 치통이 너무 마취가 풀리니까 지금 돌아버리겠다. 금연한 다음에 치통이 왔어. 몰라서도 잇몸이 다 무너졌었대. 그러면 저기 담배 피우면서. 근데 그냥 담배 피우면서 그게 몰라서 망가져 그냥. 그래서 이제 치통이 왔고 치과 가서 치료받다 보니까 잇몸이 다 놀라앉았다는 거 잇몸 치료받고 이거 치료받고 하고 뭐 이도 좀 치료받고 하니까 마취를 하니까 마취가 풀리니까는 아까 한 4시쯤에 4시 반쯤에 치료받았는데 너무 아프네. 이 관리를 잘해요. 오복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데 없을 줄 알았는데 치과 생장을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픈데. 자, 일단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야. 사회 구조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라고 해서 기능론에서 보는 일탈행동. 그 일탈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게 그 개인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라고 보는 거냐면은 사회 구조의 탓이고 사회 구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일탈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시적 관점은 당연히 개인의 차원으로 돌리겠죠? 근데 개인의 차원으로 돌리지 말고요. 미시적 관점은 요게 원인이야. 상호작용이 원인이야. 사회 구조가 원인이 아니라 이게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누구랑 상호작용을 했는가가 원인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랑 상호작용을 했는가가 원인이다. 그럼 맨 처음에 거기 나온 사람, 자, 디르켐의 아노미부터 나왔으니까 디르켐의 아노미도 볼게요. 자, 제가 사회문화에서 사람 이름을 외우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생존에서 사람 이름 되게 중요한데 사문에서 사람 이름을 외우라는 얘기하는데 여기서만 좀 외워야 돼요. 디르켐하고 머튼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만 좀 사람 이름. 그래서 디르켐이 안 오면 왜 안 오기론이 하나인데 둘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디르켐의 안 오기론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나와서 급속한 사회 변동이야. 그래서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 섞여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해보게 되면 뭐냐면 디르켐의 아노미론은 급격한
급격한 사회 변동이 발생했다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사실 정보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드리템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면 1894년도, 9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활동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쓴 책 중에서 아주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드리템에서 그럼 이 사람은 자살도 뭐 때문에 자살이 생기느냐? 자살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리템 나오면 무조건 뭘로 보는 거야?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자살도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드리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탈의 경우도 바로 급격한 사회가 변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게끔 사회가 변동해서 그게 산업화 시대 때 이거는 정보화가 아니라 산업화,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것도 이 사람은 무지 빠른 사회 변동으로 본 거예요. 지금 태어났으면 돌아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빠져. 돌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산업화도 급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사회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립해야 된다는 걸까? 사회 규범, 그렇지. 이 사회 규범을 정립하는 거를 사회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회 규범을 사회가 정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하면 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 규범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는 비정상적 활동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걸 비사회 규범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탈이라고 부르더라. 근데 드리킴이 워낙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도 드리킴 책을 보면서 이런 사례를 갖다가 그래서 나도 작년 12월 달에 사회학개론 대학 교재를 책을 집필하면서 사례를 바꿔버려요. 뒤늦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사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어서 사례를 바꿔서 내가 사회학개론 책을 쓴 게 있는데 어떻게 사례를 바꿨느냐 봐라.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너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이제는 성희롱이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뭐가 돼요? 성추행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폭력이 되고 폭행이 돼요. 말로도 폭력,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로도 모욕죄가 성립되고 말로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런도 사회인식이 바뀌었어. 자,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할아버지가 한 5살 된 여자가 있으면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엉덩이를 두들긴다든지 아이고 이쁘다 라면서 머리 쓰다듬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성추행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할아버지는 성추행인 줄 몰라요. 왜? 사회가 변했는데 그 어르신들 생각에서는 이런 사회 규범을 사회가 정립을 시켜주지 않다 보니까는 기존의 사회 규범대로 행동을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쁘니? 라고 하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손을 잡고 엄마가 봤어. 뭐 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딸이 이쁘게 나왔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야, 지금 사태 생겨서 모르는 게야. 성추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성추행이냐? 딸이 어린애가 너무 이뻐. 아니에요. 결제 신고한 겁니다.
이 엄마가 유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애기가 이쁘잖아? 볼 때도 뒤집어만 봐야 돼. 그리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이쁠 때는 만져보시면 한번 애 살짝 만져봐도 돼요. 화랑이 떨어져야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나 지하철 가끔 가다 이렇게 타고 하면은 칸이 넉넉할 땐 지하철 타면 칸 넉넉하지 않으면 안 탑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있잖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에 그런 게 어딨었어. 나 이제 지하철 2호선 타고 이동한 출구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밀려서 서 있다가 밀려고 누구의 무릎에 앉았어. 앉은 게 아니라 밀려서 이렇게 앉았어. 근데 해필 여자의 무릎에 앉았어. 근데 아니 아저씨 미안해 밀린 거 알아. 원래 일하려고 못 일하겠는 거야. 지금은 큰일 나요. 사람 밀려서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면 봐라.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일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본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다. 해결책을 보니까 기존 사회의 통제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가치는 확립을 알겠죠? 그렇죠? 네. 통제는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강력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해결책이다. 강력한 사회적 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변하지만 성추행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으죠. 상대방이 추행이었다는 추행입니다. 벌금 1,500만 원. 엄청 센 벌금이죠? 나 이거 신문에서 봤거든? 뉴스에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어르신이고 하니까 아빠 그러면 큰일 나야지. 안다. 경로당에 붙었다. 왜? 할아버지하고도 모르거든.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례를 경로당에 교육용으로 붙여놓은 거야. 큰일 납니다. 1,500만 원. 전과자. 아버지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고 본보기로 한번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뭐라 했어요? 기존의 규범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뭘 뜯어고치면 돼요? 가치관을 싹 바꿔버리면 되겠죠. 가치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강력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 행동하니까 다시 교육을 시키는 재사회화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재사회화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력한 처벌입니다. 큰일 납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게 뒤리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안 오면 쉬워요. 낙인 이론이 좀 까다롭지? 머튼의 암호 이론이야. 머튼의 암호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라고 얘기합니다. 목표 수단의 괴리는 목표는
비정상적이 아니야. 이 목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목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일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성적 받고 싶어. 목표 좋지요? 컨닝. 부정이니.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행위죠? 수단이 잘못됐죠? 나 부자로 살고 싶어. 근데 일자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절도, 사기. 수단이 잘못됐죠? 그럼 이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아느냐? 가치관의 부재, 가치관의 혼란이 아니라 뭐냐면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불일치.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개인 문제 아니냐? 아무리 직장이 없는 실업 상태라고 해서 절도죄를 저지른다, 사기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걸 기능론적 관점,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이 수단을 사회가 제공 못해서 일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 수단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사회가 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해서 일탈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 사회 구조적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 간단히 이거는 그래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봐라. 뭘 제공하지 못해서 일탈이 발생한 거야? 수단 제공하지 못해. 그럼 사회가 뭘 제공하면 되는 거야? 수단을 제공하면 일탈이 해결되겠죠. 그렇지? 이거 해결책은 사회가 수단을 갖다가 제공하나 주력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결책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재사회를 시키던가 강력한 통제요. 그렇죠?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서 가치관을 뜯어 고치면 되는데 머트냐 아니면은 뭘 하라고요? 사회가 수단을 제공하라. 이해가나요? 무슨 말이죠? 자, 상상론적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낙인이론 말고 먼저 차별론부터 볼게. 그 옆 페이지에 상상론적 관점 보게 되면 차별적 교제 이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누구랑 하면 일탈 행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와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차별적 교제예요. 절대적입니다. 학습, 사회가 나오면 무조건 차별적 교제예요. 일탈 행위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학습하고 하는 거냐면 일탈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일탈이라는 인식을 하진 않아. 되게 멋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초범들이 있잖아. 초범들 또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교도소 함부로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청소년들은 주로 교도소 보내는 것보다 소년을 보내서 거기서 갱생하는 방법을 갖게 하는 거, 성인들과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도소 보낸다 할지라도 청소년들은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교도소 가서 성인들과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할까? 그들을 만나고서 새로운 신기술 습득할 수 있어. 그 초범인 애들이 무조건 전과 몇 범인을 만나서 왜 들어오게 됐냐? 이래 잘못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요걸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교도소 나오면은 차별적 교직이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차별적 교직은 일탈자의 교류인데 일탈 행위자 친구 잘못 만나서 라는 그 뜻이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차별적 교직에 맞든 연결된 속담이 있어. 사자성어도 있고 금묵자흑이라. 검정색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검어진다. 금묵자흑이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있어요. 맹모 삼천 지교라. 맹자 엄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맹모 삼천 지교.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이 논리야. 그만큼 누구랑 교류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되게 쉽죠? 해결책은 뭘까? 차별주의 해결책은 일탈자와의 교류를 차단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상인과의 교류를 갖다가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탈자와의 교류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이 바로 간단한 관점이야. 뭔가를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자, 한계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처럼 디르켐의 나기민원 디르켐의 아노민원 같은 경우는 걔네 가치관 뜯어 고쳐버리는 거야. 일탈자의 가치관은. 강력한 통제력을 하건 다시 재사회화를 시키건 간에 머트리 아노는 제대로 된 수단을 제공해주면 되는 기라. 얘는 왜 근본 해결을 하는데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 탓이야. 가끔 상담하다 보면 아유 얘가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야. 그 말 속에는 친구 탓이 아니라 그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면 그런 성향의 친구를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아, 예, 그러세요 어머님.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당신 자녀도 문제가 있습니다. 맹자 엄마가 3번 이사 갔다. 주변 환경을 찾다니 맹자 이 새끼가 잘못이야.
시장 옆에 살면서 시장 장사하는 분 흉내낼 게 아니라 그들이 근면성sek에 사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야지. 무덤 옆에 살면 곡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그게 더 진정한 학자인 거지. 학교에 불과하니까 공부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들어와요.